안녕하세요. 용산구에 큰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학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전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해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순서는 용산고등학교 송태영 교장선생님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입동입니다. 아시나요? 네, 올 들어 가장 날씨가 추운 날인데 이렇게 우리 학생 또 학부모님 함께 용산고 학교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 말씀하기 전에 우리 학교 좀 소개 좀 하겠습니다. 일단 교감선생님 잠깐 저쪽에 계시는데 이렇게 반갑습니다. 교감선생님 박수. 학교 기대인들 저기 부장님들 우리 어떻게 우리 부장님들 좀 많이 나오셨어요. 부장님들도 박수 한번 주세요. 그다음에 이 지금 학교 설명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연구홍보부의 부장님 비롯해서 우리 선생님이 같이 계시고 일어나서 봐요. 연구홍보부 선생님들 예 저기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학생들 여기 지금 안내하는데 용산고등학교는 홍보 대사를 선발합니다. 네, 이게 그냥 너 하라고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면 인터뷰를 해서 뽑힌 학생들이 여기 학부모 설명회도 하지만 중학교에 가서 학교 홍보를 또 직접 합니다. 열심히 하면 또 생기부에도 또 한 줄 써주고요. 우리 용산구가 체계적이라는 걸 좀 자랑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학생의 또 임원들이 또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박수. 제가 지금 4년째 우리 학부형님들한테 또 우리 학생들한테 인사하는데 제일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왔어요. 그 제일 많이 참석한 이유는 제가 볼 때 이제 내년도 2025학년도에는 크게 고교 체제가 바뀝니다. 잘 알다시피 고교 학점제가 시작되고요. 고교 학점제는 학점제를 내가 희망하는 진로를 희망하는 선택과를 내가 고를 수 있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 학생들이 또 선택권도 있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수, 미수가 있어서 내가 A라고 하는 선택과목을 했는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놀았다. 그리고 이수를 구하면 학점을 못해서 졸업할 때 학점 요건이 안 돼서 졸업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이수하려고 더 노력하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확 달라지죠? 근데 더 달라진 게 있어요. 여기 학부형들이 오신 이유가 아마 이럴 것 같은데, 성적
내신 성적 산출이 달라지죠. 그동안에 9등급제에서 5등급제.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 이렇게 5등급제로 달라지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어느 학교를 가는 게 이게 진학에 더 좋은지, 우리 아이의 진로가 더 실현될 수 있는지,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다니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용산구에서 아마 우리 부장님들이 충분히 용산구의 교육과정과 학교 프로그램을 안내할 겁니다. 한번 잘 보시고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볼 때 용산구가 어떤지, 와서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고 대학 진학에 유리한지, 이런 것을 정확히 짚어보시고 가셔야 오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용산구 하면 오늘 또 뭐 학부형들이 많이 오신다고 연락을 받고, 제가 이제 4년 동안 우리 학교에 좀 입시 좀 성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꼭 이 대학이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21학년도에는 제가 부임해가지고 그전 교장 선생님이 이제 열심히 가르쳐서 이제 대학 입시 결과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때에 그 보면 의치안이라고 해서 한 8명, 서울대가 5명, 그다음에 연대가 8명, 고려대가 31명, 그래서 한 52명이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라인을 지도해서 22학년을 보냈을 때는 일단 의치안에 10명, 서울대 7명, 연세대 19명, 고려대 34명. 이게 이제 21년도에는 학생 수가 한 330명이 졸업을 했고, 22년도에는 299명이 졸업을 했어요. 23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죠. 작년도에는 의치안에 21명이 갔고, 서울대를 12명이 갔고, 연세대 24, 고려대 31명. 88명이 갔어요. 작년에는 얼마냐면 289명이 졸업했어요. 졸업생 수는 점점 적은데 입시 결과는 좋죠. 올해는 그러면 얼마를 갔냐? 의치안에 19명이 갔고, 서울대가 16명이 갔고, 연대 고대가 23명이 갔어요. 올해 졸업생은 몇 명이냐? 240명.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흔히 이제 강남에 큰 학교들은 서울대를 몇 명 갔다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숫자 비교하면 안 되고 학생 수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많이 갖는가가 그게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아마 여기 오늘 좀 얘기 들어보시겠지만 정말로 강북에서 우리 용산구의 입시 결과가 아마 가장 높을 겁니다. 학생 수 대비.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학생 수 대비해서 입시 결과가 왜 좋냐, 이유가 뭐냐, 용산구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용산구가 이렇게 입시 결과를 내는 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우수한 학생들이 오고, 우수한 학생. 우리 여기 학부형이나 학생들 혹시 우리 아이 또 공부 잘하는 애들 와가지고 서로 치여가지고 내신 불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텐데, 우수한 학생들이 와서 상호 경쟁하면서 서로 성장하고 서로 좋은 데를 가요. 부정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로 열심히 열과성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로 용산구 선생님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훌륭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생각, 학생들에 대한 지도, 이런 것들이 촘촘하고 정말로 역량이 높습니다. 정말입니다. 세 번째는 용산구만이 가지고 있는 학교의 프로그램인데, 이게 아마 또 설명 들어보면 아마 놀랄 겁니다. 용산구의 그 1년 동안 운영되는 학교 프로그램이 한 60여 가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발만 끼웃거리면 얼마든지 그런 마당, 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생기부에 그만큼 풍성하게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해야만 써줄 수 있잖아요. 안 한 걸 써줄 수는 없어요. 물론 이렇게
60여 가지의 행사나 마담을 하려면 선생님이 힘들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하니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생들의 그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진학이나 꿈을 이룬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선순환입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하나 더 용산구는 뭐냐? 동창회 전폭적인 지지. 그래서 용산구의 동창회가 장학금을 준다든지 기숙사를 운영한다든지 학생들한테 뭔가 이렇게 기여하는 그런 것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아마 대한민국 최고일 거예요. 물론 서울고등학교도 100억이라고 하는 장학금을 많이 했지만 용산구하고 차원이 학생들한테 1년에 지급하는 장학금만 해도 거의 한 2억 가까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또 미국의 이쪽에 서부 지역의 대학 탐방이나 이런 것도 또 10명의 전액 부상으로 또 보내줍니다. 기숙사도 무료. 이런 것들은 다 전폭적인 동창회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용산구의 가장 큰 장점이자 또 입시 결과를 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용산구의 여러 가지 과학 중점이나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이야기할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정말로 우리 아이가 용산구에 왔을 때 어떨까 이렇게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분명한 것은 용산구에 선택했던 학생들이 후기를 보면 용산구 선택을 잘했다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간 오늘 귀중한 시간에서 왔으니까 충분한 자료와 정보 그다음에 판단하시고 용산구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학교에 대한 설명은 연구본부부 조급이 선생님께서 화면을 통해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부장 조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용산구에서 5년간 근무했는데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이제 우리 용산고등학교 2025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용산고등학교는 78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최고의 국립명문 남학교입니다. 그리고 전국 최대 규모의 과학 중점 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과학 중점 과정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용산구가 제일 큽니다. 저희는 특수반을 비롯해서 매 학년 12학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올해 학교 설명회를 몇 번째 참석을 하시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학교 설명회와 홍보자를 또 보셨고 또 곰곰이 생각하시게 될 텐데요. 나중에는 그 학교가 그 학교 같고 다 좋아 보이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다 자기네 학교가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학교에 오면 다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단지 용보를 안 오셔도 괜찮은데 학교를 선택하실 때 어떤 면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선택을 하실 때는 대학 입시를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실 거잖아요. 우선 우리 중상학생들이 해당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입시제도에 관한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의 개정 2025 교육, 2015 교육과정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교사 선생님께도 말씀하셨는데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개편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기존의 1등급을 받은 학생이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신의 변별력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과연 그런지 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9등급 성적이 산출되는 과목들이 있고요. A, B, C 3등급 성적이 산출되는 진로, 그러니까 옛날 전문 과목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한 학생이 20과목만 1등급을 받고 나머지는 A, 즉 80점만 맞으면 이 학생은 매우 우수한 학생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 예체능, 교양, 사회과학, 영어선택 과목,
과학, 탐구, 실험 이렇게 몇 개 과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상대 평가 5등급제로 바뀌게 됩니다. 80점 받으면 A를 받을 수 있었던 과목이 이제 모두 5등급제로 바뀌어서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반인데 3년 동안 34과목에서 상위 10%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내신의 변별력이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학생들은 빠지는 과목이 없이 전체적으로 잘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능도 많이 변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두 1, 2학년에서 배우는 과목으로 수능이 구성이 되고 수학에서는 미적분 2, 기하, 그리고 탐구 영역에서는 사탐, 과탐 과목들이 다 사라집니다. 특히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1학년 과목에서 탐구 영역이 출제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학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매우 명확하죠. 즉 내신에서 올 1등급을 받는가 또는 내신에서 1등급 몇 개 받는가 하고 수능에서 전체적으로 빠지는 것 없이 잘 하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한두 개라도 정말 잘하는 게 있으면 이 학생은 보겠다라는 대학들이 많았는데 점점 더 이제 모든 걸 다 잘하는 학생을 보고 싶다라는 대학들이 늘어나는 거죠. 또한 상위권 대학들에서는 수시 전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능 최저 등급을 강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것이 없이 잘해야지 대학 입시에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일부 입시학원에서는 올 여름에 특수반 전문 과목들을 공부한 학생이 입시에서 유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름에 전기고 준비를 하는 그런 입시학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과학고나 특목고에서 하던 전문 과목들이 옛날에는 절대평가 3등급이었습니다. A, B, C 80점만 넘으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모두 상대평가 5등급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내신의 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특목고에는 특정 영역을 잘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속칭 오타쿠라고 하는 학생들이 갑니다. 물리만 공부하고 어떤 학생은 수학만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러면 수학 과목이 6개인데 6개 전 과목에서 이 학생들한테 치여서 등급을 잘 못 받는다. 그러면 대입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영재들, 천재들 이런 애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특목고보다는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고 상위권이 과밀되지 않으면서도 중상위권이 많은 그런 일반고가 유리하게 되는 거죠. 또 특목고 교육과정은 수시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 준비는 학생이 알아서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산고처럼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설이 되고 또 전문적인 과목을 공부하면서도 내신도 챙기고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으면서 정시와 수시를 다 준비하는 일반고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고에 아이들을 안 보내시고 여기 오신 부모님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셨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자, 다음은 전공 선택에 관한 건데요. 현재 대학에서는 해당 전공 과목에서 공부하기에 이수하기를 권장하는 과목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건 서울대 덕기학과인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개정 2015 교육과정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과목 이름들은 바뀔 겁니다. 그래도 아직 그리고 대학들에서 입시 어떻게 입시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대체로 이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정 2022 교육과정에서도 연계 이수 과목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나 정시 모집에서 특정 과목들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불이익이 있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보실 때는 어떤 이런 과목들이 개설될 수 있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너무 소수의 인원이 선택이 돼서 폐강이 되거나 내신 성적 산출에서 불리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강남에 특정 유명한 S 자사고가 있습니다. 남고인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문과가 한반입니다. 문과 한반 나왔습니다. 그것도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이런 학교에 내 아이가 문과인데 거기 가면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대학 입시라든가 이런 거 보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과 세특인데요. 자, 생활기록부가 지금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지금은 생기부에 입력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가 좁고 글자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교과활동, 종합의견,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정도가 대입을 위해서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그럼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줄어드느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이 아무래도 좀 감소하기 때문에 정성평가를 보거나 면접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따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생기부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정성평가를 하거나 면접고사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가 사실은 얼마나 알차게 채우느냐가 매우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15쪽짜리 생활기록부를 가진 학생과 20쪽, 25쪽의 생활기록부를 가진 학생들을 대학 차원에서는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활동에 내실 있게 참여를 하고 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독사에서 붙이는 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생활기록부를 기재해 줄 수 있는 학교, 그런 학교에 자녀를 보내시는 게 유리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용산고등학교는 이걸 충족시켜준, 이런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에 들으면서 용산고의 면학 분위기, 또 중상위권 수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만한 활동들이 충분한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입결입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저희 학교의 주요 대학 합격 현황입니다. 여기서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많지 않는가 하고 의심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중복 합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차게 학생들이 대학을 자양했습니다. 받아보신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의예과를 비롯해서 주요 대학의 인기학과에 학생들이 대거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학 중점 과정 학생들만 진학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서울대 경영학과는 문과 학생이 같습니다. 그리고 공통과정 학생들도 진학 성과가 매우 좋습니다. 특히 그리고 서울대 의예과도 제가 공통과정 학생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진학 결과를 뿐만이 아니라 수시도 해서 이런 점점 더 향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학생들이 서로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뜻인 거죠. 서로 격려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뜻인데 새 교육과정에서 내신의 부담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결실을 이룰 거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요한 게 남학교라는 거죠. 학생들이 서로 약간 친구들 사이에서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 부모님들도 좋아하시는 그런 분위기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수한 입시 결과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용산고등학교는 면학 분위기가 매우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기적으로 내 것만 봐야지, 내 프린트 안 빌려줄 거야, 나도 물어보지 마, 나 바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탐구하는 분위기입니다. 들어오시면서 봤을 텐데요. 학습지를 한 학생이 만들어서 자기 반 아이들에게 전체적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보고 이 학생을 존경하고 함께 공부하고 이런 분위기가 대부분의 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 무슨 주제가 하나 있으면 다 모여 앉아서 토론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 요즘 대중매체에서 보이는 서로 경쟁하고 질시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운 진짜 천연기념물 같은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네, 저도 여기 와서 정말 놀랐습니다. 애들이 어쩌면 이렇게 천연기념물 같은지 대단했습니다. 자, 용산고는 그래서 저 제가 놀란 게 죄송합니다. 용산고는 또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 남고인데요. 보통 남고는 주먹이 센 친구, 목소리가 큰 친구 이런 친구들이 좀 우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용산고는 그게 아니고 실력을 갖춘 친구, 또 열심히 하는 친구, 운동 잘하는 친구, 친구들을 잘 챙기는 친구, 솔선수범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 존경합니다. 제가 과학고에서 10년 있었는데 과학고는 어떤 친구를 존경하냐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존경하거든요. 용산고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성이 좋은 학생들을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너무 놀란 게 아이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무슨 듣기평가 무슨 안내방송 같았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길고 아름다운 한국말을 남학생들끼리 쓰다니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용산고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교육과정하고 학교 프로그램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교육과정은 입시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또 학생들의 진로 분야를 다양한 진로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입시 지도입니다. 2학년 때 전문 입시 컨설턴트를 불러서 학생 학부모와 함께 3자 면담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생기부를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개인별로 최적의 입시 전략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요. 3학년이 되면 당연히 개인 입시 코칭이 들어가고, 그리고 논술 첨삭 수업과 모의 면접, 정시 대비반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모의 평가를 사가지고 와서 보는데 이것도 뭐 동창회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끝나면 또 모여가지고 또 이것도 좀 면접도 준비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는 돌리고 있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주말에 나와서 주 6일을 근무하는 선생님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아이들을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창회 자학사업, 이거 이제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배님들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용산구는 동문들이 제공하는 장학금이 정말 많은데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연간 110명의 학생들에게 최소 100만 원씩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용산구에서 성실하게 모험적인 생활을 하는 학생이다. 그럼 장학금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단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신감이 높고 자긍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저희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숙사입니다. 예, 공립학교에서는 기숙사가 많지 않은데 저희는 보기 드물게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동문 선배님들 덕분인데요. 기숙사 이름이 정상명 학사입니다. 혹시 누구신지 아시나요? 네, 보은교 제6회 졸업생인 KCC 명예회장이셨던 고 정상영 동문이 후원으로 2011년도에 건립이 되고요. 수용 인원은 60명이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입사 선정 기준이 있어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여기 들어가면 별도의 자율학습실과 전문 객실실, 스터디룸이 마련이 되어 있고 1인 4강 선생님의 지도로 철저한 학습관리와 생활지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숙적 연대 학습관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이 정상형 학사의 운영은 동창회 전폭적인 지원하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사한다 그러면 조식대와 석식대만 부담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일러 떼고 히터 떼고 물값 다 공짜입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여기 기숙사에 입사를 하면 학생들에게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데요.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1학년 학생들이 미국에 갔다 오는 프로그램입니다. 10명 정도 보내주는데요. 작년에 12명 갔었고요. 이제 이렇게 미국 서부에서 명문대학교를 보고요.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나사, 미항공우주국에도 갔습니다. 또 명문고등학교, 박물관 이런 데를 보고요. 미국 LA 동문회가 주관하는 홈스테이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좀 문구를 따지고 오고 이것도 역시 무료로 이루어집니다. 너무 좋죠. 다음은 교육과정과 수업의 특징입니다. 일단 그럼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길래 이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가는가 궁금하실 건데요. 일단 저희는 1학년에는 내신에 집중할 수 있게 필수 과목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들처럼 다양한 안정적인 선택 과목들을 갖다 2학년, 3학년 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학교랑 차이는 뭐냐면 용산구가 규모가 크다는 거죠. 용산구는 기본적으로 36학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거를 가르치실 수 있는 전문적인 선생님들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공립학교는 사립학교와 달리 대부분의 선생님들 임용고시를 합격하신 매우 교과 전문성이 있으신 선생님들이신데 이런 선생님들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과학 중점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중 과정에 적절한 선생님들도 또 우수 교사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 수가 많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고 따라서 내신 성적이 상당히 이점이 있으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상위권 수가 충분하고 그리고 교육과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신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과학 중점 교육과정을 15년째 하고 있는데요. 15년이나 했으니까 거의 저희가 베테랑입니다. 이쪽에서는. 그래서 과학, 수학 부분에서 체계적인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큰 그릇 교재라고 해서 이제 본교만의 교재를 만들어서 학생들에 나눠주고 이걸 수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사실 너무 쉽고 또 입시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자체 개발 교재를 만든데요. 여기는 이제 뭐 입시 기출문제라든가 모의평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학교
학교 수업만 잘 들어도 이건 큰 그룹 교재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씁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만으로도 내신과 수능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30개 과목에서 큰 그룹 교재를 제작해서 수업을 활용하는데 인쇄비만 2천만 원 나왔습니다. 이것도 동문회가 지원해서 공짜로 학생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참 좋죠. 다음은 과학 중점 과정 소개입니다. 과학 중점 과정은 4학급이 있습니다. 과학 중점학교는 과학 우수인지 양성을 위해서 정부가 특별 지원한 학교인데 이 특별 지원이라는 건 재정적인 지원을 말합니다. 연간 수천만 원 지원이 되고요. 이 금액을 모두 과학, 수학, 정부 프로그램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과학 중점 과정 프로그램이 특별하고 풍부하죠. 아까 일찍 오셔서 과학 수학 페스티벌 하는 거 동영상을 보신 학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과학동이 거의 풀로 다 돌아갑니다. 안 쓰는 거 없이 그냥 단 1cm의 면적까지 다 활용하고 있고 학생들이 거기서 다 수업을 듣고 이러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과학 중점 과정은 일반 학교랑 뭐가 다르냐면 과학, 수학, 정보 과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3년간 배우는 교과목의 45%가 과학, 수학, 정보 과목입니다. 그래서 과학 과목 중에서 물, 화, 생지 4과목을 모두 배울 수 있고요. 수학도 미적분, 일기, 기하, 확률, 통화, 통계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과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다양한 과목 중에서 선택해서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과학 수학 능력 페스티벌 보셨겠지만 저희는 체험 실습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서 또 일반 학생들, 일반 과정 학생들도 보통 과정 학생들이죠. 과학 중점이 아닌 학생들도 이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과 후, 주말, 방학 이런 걸 활용해서 각종 심화 실험이라든가 실습 탐사 캠프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퇴근할 때, 제가 밤에 퇴근하는데 퇴근할 때 보면 학교에 불이 켜져 있는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래서 이 학교가 용산고등학교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 중점 과정에 관심이 많으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왜 선택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신입니다. 자, 일단은 과학 중점 학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어서 내신 따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같은 과목을 듣는 학생 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용산고가 학급수가 많고 게다가 과학 중점 과정이 4개반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저희가 이게 그때 미친 바라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일반고에 진학한다고 하면 문과와 이과 선택자 숫자가 갈립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을 선택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이럴 경우에 수학, 과학을 선택하는 인원이 적으면 1등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10%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공대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물리를 꼭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리 선택자가 전교에서 20명이다. 그러면 1등을 받으려면 1명, 1등, 2등 2명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용산고는 과학 중점 학생들만 최소 100명입니다. 25명씩 4학급. 그러면 이과반에서 한 서너 학급 정도 나오거든요. 60명에서 80명 정도가 나오니까 이과반 학생들이 총 160명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통과정에서 물리 20명만 선택해도 물리 선택자가 일단 120명이 되고 120명이 물리를 수강하면 1등급은 12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준비의 부담이 훨씬 적은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묘한 산수가 성립되기 때문에 과학 중점학교가 학생들이 많아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박 터질 것 같지만 생각보다 내신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대학에서는 이제 지원자가 수강한 과목이 진로와 잘 맞게 개성 있게 이루어져 있으면 성적이 다소 낮아도 그 학생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 좀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연고대부터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우리 용산고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것들이 개설이 되어 있고 특히 2학년 2학기에는 과학 여러 개인데 과학 여러 개 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요. 3학년 1학기에는 과학 8개 과목 중에서 3개 이렇게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못하는 과목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내신 부담은 적은 대신에 수능 준비와 진로 탐색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생물은 잘 못하는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화학은 잘 못하는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학생 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용산고가 그
그 과학 중점 학교인데 그러면 일반반 학생들은 좀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근데 과학 중점 과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 과학 중점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일반 공통 과정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중점 과정이 아니어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는 천체과학 관측 활동, SW 캠프, 과학 수학 정보 동아리, 과학 수학 운영 페스티벌, 학술제, 지론 특강 이런 것들은 모두 일반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좀 나름대로 또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과학 중점 과정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함께 묻어서 공부를 일반 학생들도 해서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과학 수학 중심의 학교니까 우리 아이들은 문과인데 그러면 불리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문사회 계열도 충분히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도 다채로운 교육활동과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공계 학생들과 융합해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리 한마당에 과학 전공하는 친구들도 오고 문과 전공하는 친구들도 가고 그래서 함께 지리 한마당을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요. 요즘에는 융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도 통합 사회, 통합 과학을 다 같이 보기 때문에 이런 융합 프로그램들이 점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의 모 유명 자사고에서는 문과가 한반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용성고는 어떤 교육활동을 하길래 용수학교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학교일까요? 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프로그램들은 다른 학교들도 다 비슷비슷하게 운영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특별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도 이게 특별히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거는 특별한 것 같아요. 밤 11시까지 운영되는 자율학습실. 자율학습실은 밤 11시까지 학생들이 남아서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연합 분위기가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이 모두 내실 있게 운영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창의융합인재 리더십 아카데미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옛날 속칭 영재학급입니다. 이거 옛날에 영재학급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 생기부에 못 넣으니까 CCL의 창의융합 리더십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과학이 2학급, 인문이 1학급 이렇게 선발을 해서 유치원들에게 수준 높은 영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통과정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과정에 우리 아이가 진학을 하더라도 이 세 반 안에 들어가서 이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위주의 심화 실험이라든가 전형에서 특강, 캠프, 우수기간 방문 체험 같은 것들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수업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 교육 과정인데요. 이거를 형식적으로 하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저희는 진짜 정석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학기 말에 과목 구별이 없어지면서 융합적인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일주일간 진행이 되고요. 이때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개별 수업을 받으면서 탐구 활동을 진행해서 교부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걸 생활기록부에 학생들마다 다르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사 속 과학 탐구라든가 AI와 함께 살아갈 인류의 미래, 외계 행성 이주 프로젝트 이런 주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과학 주제만도 아니고 또 문과 주제만도 아니고 융합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생활기록부가 맞춤형으로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기록부가 15쪽인 학생과 20쪽인 학생, 25쪽인 학생은 정말 다릅니다. 대학들에서 봤을 때. 자, 다음은 점프업 아카데미인데요. 점프업 아카데미는 동문특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문들께서 이제 졸업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학교에 오셔서 저희 우리 후배들과 지혜를 나누는 그런 특강을 진행하고 또 그 밖에 다양한 전문가들을 또 모셔서 특강을 하고요. 여기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바글바글하게 점프업 아카데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문들께서도 오셔서 무척 기쁘게 해주시고 경품으로 아이패드도 가끔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제 동행 독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서 책 같은 거 보셨겠지만 저희는 아이들만 책을 읽으라고 던져놓지 않고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맡아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4명의 선생님과 1년 동안 책을 4권을 읽으면서 토론을 하고 또래 친구들과 토론을 해서 이것도 생활기록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분야뿐만 아니라 뭐 교양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소양을 높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올해 사제품의 독서 프로그램에 약 65명에서 70명 정도의 학생들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직접 면대면으로 사제 동행하여서 독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도 다양한 독서 활동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가시면서 자료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또 교내 행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는 남중을 안 나왔는데 남고에 가서 너무 상박한 게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인문사회, 과학, 수학, 예체능, 진로진학 다양한 분야의 교내대 학술제 행사들도 있고 또 학생들이 사실 거의 쉴 틈이 없이 바쁩니다. 제가 과학부에 있을 때 아이들이 맨날 하는 게 바빠 죽겠어 쉴 틈이 없어 이러는데 용산고는 어떠냐면 와 오늘도 바빠 너무 재밌어 와 진짜 재밌어 막 이러면서 야 너 오늘 뭐 하냐 야 나 뭐 있어 야 나 그것도 가고 싶어 같이 갈까 이러면서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쫓기지 않고 아이들을 키워주면서 다양한 진로 행사들을 아이들이 좀 봐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하면 생기부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의 전인적인 그런 발달에 좋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고등학교 생활의 낭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남학교랑 상박할 것 같지만 동아리 활동을 되게 엄청 열심히 하고요. 용남제라고 해서 축제, 남고생들만 축제를 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축제를 해요. 남고생 축제이고요. 교내 리그전, 네, 몸 안 아끼고 애들이 나가서 뛰죠. 그리고 문화예술 체험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런 거 1년 내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부 외에도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펼칠 기회가 늘 있습니다. 저희 밴드부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푹 치는 친구들 오셔서 와서 좀 밴드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용산고의 우수한 입시 결과의 비결은 우수한 문화 분위기, 효율적인 교육과정, 입시 최적화 진로 지도,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 이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별 맞춤 생기부가 완성이 되고 수능이 완벽히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고 어디 가나 사랑받는 그런 아이라면 당연히 어디를 보내도 걱정이 안 되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조금 부족한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 아이가 성실하고 또 착하고 또 꾸준히 한다면 용산고에서 아주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아서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드님을 용산고에 보내신다면 매우 만족하실 거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은 부모님들은 요거를 자녀가 아니라 아들이죠. 아들을 보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배정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용산고는 전기고가 아니죠. 후기고등학교입니다. 선지원 후추천 방식을 선발하는데 공통과정 일반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공통과정이죠. 공통과정은 먼저 서울 전 지역 지원자 중에 지망 순위별로 1단계에서 60%를 뽑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를 2단계에서 용산구, 중구, 종로구 학생들 지원자 중에서 지방 순위별로 추첨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용산구, 중구, 종로구에 살고 있다면 1단계, 2단계에 모두 지원하실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용산구, 중구, 종로구 바깥쪽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1단계에 지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과학 중점 과정입니다. 과학 중점 과정은 선지원 추천 방식인데요. 요거는 과학 중점 과정은 한 군데만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단계에는 용산구가 위치한 일반 학교군이 종로구, 중구, 용산구에 거주하는 지원자 가운데 용산구 과학 중점 과정 모집 정원의 50%를 추천합니다. 다음 2단계에서 나머지 1단계 탈락자와 타 학교군 지원자들 중에서 추첨해서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용산구, 종로구, 중구에 살고 있다. 근데 과학중점 과정을 지원한다고 좀 확률이 더 높겠죠. 자, 그럼 이제 어디를 어떻게 써야 될지 한번 쪽집게처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학부모님들께서 쓰셔야 할 육학 원서입니다. 자, 12월부터 접수하게 되죠. 올해 작성하실 때 맨 앞칸 중점학급 운영학부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다가 용산고를 쓰시면 과학 중점
과학중점 과정에 지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추첨제니까 과학중점 과정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할의 1단계와 2단계의 신청단의 일진망으로 요선고를 쓰시면 됩니다. 자, 자사고 여기 국제고를 지원하시는 경우는 일반 과정에서 희망학교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 배정이 되는데 과학중점학교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공통과정도 지방학교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우리 아이가 과학중점 과정에 지원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전과할 수 있나요? 이걸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과학중점 과정을 입학하시면 졸업할 때까지 과학중점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일반반으로 가고 싶어요. 저 과학이 너무 적성이 안 맞아요. 저 체육할래요. 저 미술할래요. 그러면 이 학생은 용산고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합니다. 과학중점 과정은 마치 박사과정처럼 치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과학중점 과정에서 역으로 말해서 결혼이 생기면 일반 공통 과정에서 여기로 이제 선발 심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명씩 결혼이 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저희 학교 과학중점 과정 학생들이 좀 굉장히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결혼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자세한 거는 저희 좀 이따 지리의료 시간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용산고등학교 계략적인 학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 그 과학 중점 과정에 대해서 좀 저희 과학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과학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네, 저는